무조건 깨끗하고 단정하게 한다고 주객이 전도되는, 공간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다고. 아,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성진 님이 우리 간혹 길이나 재활용품 내놓는 데 있는 책상이나 의자, 가구를 집에 함부로 들이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근데 꼭 들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불어 내놓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활용하는 거나 아니면 뭐 중고 물건들 네.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뭐 외부에 탁한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좀 꺼리는 경우도 네. 있지만 그것이 뭐 수석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네. 철제나 날카로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수석이나 돌 같은 것이 집에 있을 경우에는 뭐 건강이나 약간의 뭐 사고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잘 쓴다면 그렇게 꺼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에 질문인데요. 네.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아직 결혼 못했습니다. 아, 네. 요새 연애도사 나오시니까 네. 저분은 연애를 잘 하시려나? 결혼하셨나? 뭐 약간 그런 것도 궁금했었어요. 네,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그분의 이제 기질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연애 도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연애를 이제 카운셀링 해주고 있다 뭐 네. 이렇게. 연애 스타일. 네. 갑자기 그냥 궁금해졌어요. 선생님의 집, 사주, 명리, 풍수 다 다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건축가시니까 얼마나 잘 돼 있을까? 저도 뭐 여전히 좀 부족하고 네. 이제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하고 노력하고 네. 있는 사람이니까 부족함이 많죠. 아니 얘기를 전혀 안 해주시고 요만큼도 얘기를 전혀 안 해주시네요. 그냥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나중에 선생님하고 친해져서 네. 선생님 집에 초대를 꼭 한번 받아가지고 가보고 싶다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감사 그라시아 님이 신박한 정리 애청자라고 네. 하시면서 보통 방의 구조 때문에 침대를 방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발이 보이게 배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책상을 창 쪽으로 배치하여 의자를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놓아서 등 뒤에 문이 위치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더라. 네. 풍수로 볼 때 등 뒤에 문이 위치하면 불안하고 별로 좋지 않은 배치로 알고 있다. 무조건 깨끗하고 단정하게 한다고 풍수와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쭈어 본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고 좋아는 보이나 풍수와 좀 안 맞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집이나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감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안정감은 현관문이나 주택에서 대문이나 네. 아니면 방에 방문이 열렸을 때 바로 보이는 공간에 내가 머물게 되는 것은 약간 불안한 기운인 거거든요. 이를테면 방문을 열었을 때 바로 침대에 누웠을 때 발이 보이거나 머리가 보이는 것은 이제 불안한 거고 네. 조금 안쪽에 있으면서 나는 편안하게 방문을 바라보면서 가족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안쪽에 있어서 에너지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좋은 거니까 방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곳에는 침대에 발이나 머리가 보이지 않게 침대를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뒤쪽에 문이 있는데 이쪽이나 이쪽이면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대각선 안쪽은 어떤 기운이 조금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머리맡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풍수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것은 집이 너무 높은 층에서도 안정감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냥 공간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방문이나 창문, 네. 현관, 뭐 화장실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해진 관계 안에서 내 가구나 특히 이제 침대나 책상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오래 머무는 공간이니까 네. 그 공간의 배치를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안정감이 생기거나 조금 불안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게 보면 태어난 생년월일시에 따라서 목화토금수의 기운을 가지고 만약에 목의 기운이 조금 부족하다면 대리석이나 타일보다는 마루를 깐다거나 나무로 조금 뭐 벽을 조금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공간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네. 있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 다르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포 애프터를 보면서 네. 이제 풍수적으로 저건 안 맞다. 네. 저거는 왜 저렇게 했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더 깊은 사주라든지 이런 거에 네. 대해서는 사실은 공부한 적이 없어서 네. 잘 모르기는 하나 그냥 그 사람을 봤을 때 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하고 계신 작업은 뭐 어지럽거나 무질서한 공간을 질서 있게 만들고 네. 그 안에서 이제 홀가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네. 단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안에 약간 생기를 넣을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는 것. 그것들이 추가가 된다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네. 발복하고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침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두워도 괜찮거든요. 네. 사실 어두운 것은 이제 음의 기운이고 특히 이제 뭐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공간에 조명을 둔다는 것은 약간 처박혀 있는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조명이 너무 크거나 관엽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키보다 너무 크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니까 풍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리정돈과 위계와 질서, 위계. 그러니까 주객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봤을 때도 이 건물의 정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물들이 종종 있어요. 네, 맞아요. 또는 이제 정문이 후문처럼 되어 있다거나 네. 전면에 이제 상가를 많이 놓기 위해서 정문이 이제 처박혀 있다거나 이런 형태는 형태적으로 좋지 않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풍수와 이제 풍수 인테리어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풍수 인테리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공간의 형태를 디자인하고 디자인된 것 중에서 물리적으로 그 형태는 인정을 한 상태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힘을 쏟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연연할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인정하되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를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힘을 쓰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에 조금 더 힘을 쓰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과 공간을 달라질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까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결국은 저도 이제 공간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짓지만 집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공간과 사람 사이에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 상호작용이라는 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네. 선순환이 될 수도 네. 있는 건데, 선순환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집을 봤을 때 어떤 집을 들어가게 되면 되게 이 집이 아프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이 아프다라는 것은 그냥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죠. 네네. 주객이 전도되어 있고 뭔가 질서를 찾을 수 없고 그 안에서 어떤 생기를 볼 수가 없는 공간인 건데, 바꾸는데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허경환 씨 집을 했었거든요. 네. 사전 답사를 갔을 때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이고 뭐 아닙니까 하고 이제 막 약간 이렇게 유머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피곤해 보이고 힘든데 직업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집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관심도 있고 이런 인테리어 쪽 정리정돈도 되게 잘 하시는 분 네. 같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손 놨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손을 놨다. 손을 네. 놨다. 저도 이제 많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네. 집을 나오면서, 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으로 뭔가 좀 힘들고 이런 게 잘 안 풀리는 게 있으니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원래는 잘 가꾸는 집을 손을 놨구나. 그래서 이 공간에 오면 애정도 좀 안 생기고 좀 집에 대한 그런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분이 이사를 안 그래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돼서 네. 더 싫어졌다 하더라고요, 이 집이. 그래가지고 제가 집 원래 이렇게 공간을 재구성하는 게 제가 네. 제일 잘하는 건데, 이 집을 완전 홀레당 다 바꿔놨어요. 게스트룸을 이렇게 하고 네. 안방을 일로 가고 다 바꿔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이게 변화를 확 주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면 애정을 가지지 않을까? 공간이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네. 실제로 삶에서도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 네. 것 같고, 공간을 내가 더 미워하게 되면 공간도 나를 미워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관계 속에서는 편안함이나 안정감이나 그 공간에서 발전을 이루기 좀 어려울 네,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뭔가 정리해주면서 공간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진짜 그래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허경환 씨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네.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다고. 아.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라고. 네. 근데 그런 순간이 너무너무 저는 즐겁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막 힘을 얻었을 때 제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네. 또 그 사람이 더 잘 되면 네. 그렇게 막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 혼자 내가 저렇게 바꿔줘가 저렇게 잘 됐잖아. 혼자 되게 흐뭇해하거든요. 네. 저를 통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다들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큰 돈 그렇죠. 들여서 저한테 다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공간을 바꾸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또 바쁘게 사는 일상 속에서 공간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쓰기가 어렵기 네. 때문에, 붙박이장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좀 답답하다고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그냥 붙박이장
한 칸이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리해 나간다. 물론 그 안을 한꺼번에 다 뺀 다음에 한꺼번에 하면 제일 좋겠지만 힘들죠. 그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공간, 한 붙박이장 안쪽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정리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인생에서 약간 상처가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약간 치유의 과정도 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되니까 조금씩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내 공간,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 아주 작은 부분부터 뭔가를 정리해 나가고 바꿔보신다고 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쌓여가면서 그 습관이 네.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도 습관이 되면 그게 참 좋거든요. 이 습관 들이기가 좀 힘들기도 해요. 내가 정리를 하겠다는, 버리겠다는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변하게 되면 결국 그것들이 인생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본인의 운명이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결국 정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공감도 너무 많이 되고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모셔야 되나? 우리 집이 이렇게 뭐 이런 게 엘로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집을 봐야 되나? 뭐 그런 약간 막막하고 사실은 조금 어렵고 사실은 그 시작은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지금 조금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들어오는 현관의 바닥부터 깨끗하게 닦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은 기운도 만들 수 있고 본인의 집에 어떤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하는 거니까 현관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행복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마다 생기를 주는 것들이 있을 때 그 공간에 대한 애정으로 더 싹트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선생님이 숙제 주셨어요. 현관부터. 현관부터 시작하시고 일주일이라도 쓸데없는 걸 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버리는 습관까지 가시면 나은 라이프,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관부터 쓸고 닦고 조금 더 기운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의 댁에도 가득 이렇게 운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 운테리어, 선생님 책을 3권을 준비를 했거든요. 선생님의 사인 가득 담아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는 사랑나 합격, 배성진, 감사 그라시아 3분께 이거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정성 가득, 애정 가득 좀 담아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더 기분 좋게 집을 바꿀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제 책 운의 힘도 추첨해서 이제 3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물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화끈하신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3권을 이제 더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3분은 조금 더 이거 끝나고 선생님이 좀 뽑아주시겠어요? 네네. 선생님이 셀렉한 우리 구독자분이시니까 그분도 3명 해서 저희가 이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에 당첨되신 분의 이름을 성함을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일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일을 선택하시면서 좀 행운이 항상 따르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계속해서 봐주시고 좋은 팁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희 끝인사가 들어가세요거든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어디를? 조심히 들어가세요. 보통 우리 들어가세요 이 흔한 인사를 제가 이 유튜브에서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같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